안녕하십니까. 해외 옵션 매도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또는 해외 옵션 합성 전략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외 선물 옵션 합성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제가 왜 이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옵션 매도만 제가 강의한 게 아니라 지금 기사 전략을 설명할 때는 옵션 매수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옵션 합성 전략이에요. 합성 전략. 그래서 간단히 이제 매도 위주이기 때문에 주로 옵션 매도 전문가라는 표현을 자칭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 옵션 합성 전략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 계좌는 어떠했습니까? 실은 이번 주 격동의 한 주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날 9시 반에 밤 9시 반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었고, 또 목요일 날 밤 9시 반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있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채권 급락했고 통화, 호주 달러, 유로, 엔화 모두 폭락했습니다. 지수도 폭락했고요. 그 이후 그 다음 날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좀 그나 선방을 했어요. 그래서 좀 상승으로 끝났는데 수요일 날 엄청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 시장도 좀 안 좋은 영향이 받았고요. 자,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 옵션 합성 전략입니다. 벌써 15강입니다. 오늘 강의는 강세 풋스프레드. 예전 같으면 이제 전반부에 한 주간 시장 동향, 아까 방금 말씀드린 소비자 물가지수 어떠니, 또 생산자 물가지수, 그에 따른 금리 인하할 건가 말 건가, 언제 할 건가, 그런 것을 기본적 분석 차원에서 공부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이론 공부입니다. 실전에 응용할 수 있는 기본적 분석 아무리 공부해봤자 실전에 응용하지 못하면, 내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 응용용으로 이론 강의보다는 전략 강의입니다. 전략 강의.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 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약세 콜 스프레드였고 오늘 두 번째로 강세 풋 스프레드입니다. 네이키드 매도나 양 매도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자, 이 방송을 우연하게 채널 돌리다가 처음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분들 마지막까지 이제 이 방송을 들어보시면 이런 매매도 있구나. 주식하고 차원이 다르구나. 예상 수익률을 알고 진입할 수 있구나. 세상에 이런 매매가 어디 있어요? 예상 수익률을 알고 진입할 수 있다는 투자 방법입니다. 이 방송을 마지막까지 들으신 분들에게는 자, 하단에 플랫폼으로 들어오시면 QR코드를 통해서 혹은 문자 샵 3772 치고 박명규를 치면 플랫폼을 안내 드릴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방송 끝나고 오늘 방송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안 드렸습니다. 왜? 저의 노하우라 생각하고. 근데 지금은 그냥 이 방송을 들은 분들에 한해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시고, 자, 예상 수익률을 알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런 방법 없습니다. 요 해외 옵션 합성 전략이 가능합니다. 강세 풋 스프레드. 오늘 지난 시간보다 얘를 더 많이 갖고 왔어요. 지난 시간에는 얘가 한 6개 정도 됐었는데 오늘은 8개입니다. 8개. 또 그 이외에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시간 있으면 차트 연구하지만 오늘 요 기본적으로 중점적으로 요 강세 풋 스프레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 전제 조건은 기초 자산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자, 강세란 말, 풋 스프레드란 말, 강세는 뭐예요? 선물이라 했어요. 선물. 이것도 옵션. 기초 자산이 선물입니다. 기초 자산이 즉 선물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요 강세란 표현은 선물이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옵션을 가지고 풋옵션을 가지고 콜옵션이 아니라 풋옵션을 가지고 이제 구조를 짜는 겁니다. 이게 강세 풋 스프레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선물이 뭐 한다? 상승할 거라 예상하고 이 틀은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한 약세 콜 스프레드 거의 똑같습니다. 같은 틀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말만 좀 달라져요.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 학습할 겁니다. 포지션 구축 방법. 등 가격보다 낮은 행사가를 매도하는 겁니다. 매도. 이게 등 가격입니다. 등 가격보다 낮은 행사가를 매도하고 자, 매도 행사가보다 더 낮은 행사가를 매수하는 겁니다. 매도했으면 이 매도 행사가보다 더 낮은 행사가를 뭐 한다? 매수하는 겁니다. 즉 1대1로 1대1로 이게 강세 풋 스프레드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포지션 구축 무슨 말이냐? 매도 포지션 자 매도 포지션도 누구는 자 예를 들어서 원유가 현재 $85입니다. 등 가격이 첫 번째 매도 포지션을 누구는 80 잡을 수도 있고 첫 번째 매도 포지션을 75로 잡을 수도 있고 요 매도 포지션도 처음부터 다양하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매수 포지션도 매도 포지션 진입한 행사가와 간격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포지션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강의하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 나는 공격적인 투자자인가 중도적인 투자자인가 혹은 보수적인 투자자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어요. 강세 풋 스프레드는 기본적으로 무슨 위주? 매도 위주 플레이입니다. 자, 옵션 매수와 매도 잠깐 한번 복습 한번 할까요? 옵션 매수는 옵션 매수자는 옵션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처음부터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옵션 매도자는 옵션 매수자에게 처음부터 프리미엄을 받고서 게임 시작해요. 돈을 받고서. 확률적으로 옵션 매도가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강세 풋 스프레드는 기본적으로 매도 위주 플레이입니다. 따라서 프리미엄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두 행사가 프리미엄 합은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진입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강의도 골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골드 가지고 일주일 지났지만 똑같은 6월물 가지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골드가 3월 초부터 요 약 2060, 2060 지금 2355, 2360 정도 됩니다. 60 정도. 거의 300포인트가 올랐어요. 300포인트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자, 실은 이 작업, 골드 선물에 대한 단상 그랬는데 실은 이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골드가 최근 급등했습니다. 급등의 원인은 뭘까요? 급등의 원인. 한번 연구해 볼까요? 고민해 볼까요? 자, 경기 불안? 경기 불안? 첫 번째입니다. 또 안전자산? 안전자산 추구? 경기가 불안하니까 당연히 안전자산 추구한다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계속 전쟁 몇 년째 하고 있죠. 또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이 지금 원래는 하마스지만은 이란과의 싸움이 지금 확정이 될 거냐 말 거냐가 기로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안전자산 추구, 또 금리 인하. 금리 인하가 되면 뭐 돈이 좀 풀리잖아요. 그래서 뭐 골드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기본적 분석을 내가 공부했다고 해도 왜 요 경기 지금 불안한가? S&P 그렇게 하락하지 않습니다. 나스닥 그렇게 하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골드는 급등했어요. S&P 나스닥 최고치 찍을 때도 골드는 급등했어요. 최고치 찍는데 경기 불안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금리 인하설 오래전부터 올 6월 달부터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어쩌면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면 한 번 할 수도 있고 12월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금리 인하 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도 급등해요. 우리 이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공부한 것과 좀 안 맞아요. 하여튼 급등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투기 세력이 들어왔었든지. 근데 워낙 덩치가 크거든요. 골드는. 그래도 투기 세력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갑자기 급락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혹은 갑자기 급락하거나 혹은 서서히 급락하거나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급락할 수 있겠냐고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급락한다면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요? 급락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는 절대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가격이 있습니까? 자, 차트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 급락할 수 있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어. 그러면 하락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 요 5위평선, 12평선까지? 혹은 22평선, 22평선까지? 아니면 62평선 이 정도까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근데 또 한편에서는 절대 여기까지 혹은 여기까지 2300까지 2200까지 2100까지 절대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격도 나름대로 고민해 보시라고요. 현재 6월물 골드 선물 가격이 약 2355 정도 됩니다. 제가 차트를 캡처해서 놓은 것이라 현재 가격하고 약간 다를 겁니다. 여기서 하락한다면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요? 자, 강세 푸 스프레드는 선물이 올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르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 예상과 달리 하락했을 경우에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하락했을 경우에. 현재 상승 중인데 47일 동안 이제 올 6월물 옵션으로 보기 때문에 남은 게 47일입니다. 47일 동안 2300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 지금 2355 정도 되는데 2300까지 지금 상승 중인데 급락해서 혹은 2200까지 혹은 2100까지 혹은 2000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정해야 될 거. 어디까지는 절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격을 하나 정하는 겁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는 2300, 중도적인 투자자는 약 2200, 보수적인 투자자는 2100 정도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해 보는 겁니다. 자, 원유 골드 6월물 옵션 세부 사항입니다. 골드입니다. 만기일이 5월 28일, 47일 남았습니다. 4월 11일 조사 결과 이때 기준으로 47일 남았습니다. 한 달 반 좀 더 남았습니다. 6월물 선물, 즉 기초자산은 6월물 선물입니다. 대략 현재 2,355달러입니다. 증거금을 제가 한번 각 행사가마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어제 기준, 오늘도 다릅니다. 풋 2,300이 약 7,500달러, 2,200이 5,000달러, 2,100이 2,800달러. 이제 더 행사가 내려올수록 증거금 낮아집니다. 왜? 그만큼 더 안전하기 때문에. 왜 이걸 이제 보여주냐면 나중에 이제 합성할 때 매도 매수 강세 풋 스프레드 합성할 때 증거금이 이것하고는 좀 매도 포지션 한 것도 비교하면 적게 듭니다. 그래서 비교하시라고.
자,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투자자 성향. 이걸 빨리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어떤 투자자 유형인가? 투자자 성향에 따른 포지션 구축 방법. 자, 공격적인 투자자. 그런데 요 강세 푸스프레드 진입할 때 공격적인 투자자도 상중하 나눴습니다. 먼저 공격적이지만 그중에서 좀 안전하게 하고 싶어. 좀 덜 리스크 감안하고 싶어. 리스크를 덜 안고 싶어. 그러면 풋옵션 행사가 2,300을 매도합니다. 현재 2,355입니다. 등 가격이. 근데 요 2,300 이걸 매도하고 2,250 약 50포인트 떼가지고 50포인트 떼서 포지션을 구축합니다. 이게 공격적인 투자자 중에서 가장 좀 안정된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공격적인 투자자이면서 상당히 좀 더 공격적으로 리스크를 좀 안고 하는 사람. 똑같이 2,300을 지금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2,150 매수, 약 150포인트를 뛰는 겁니다. 150포인트. 이게 훨씬 더 공격적인 투자자 중에서 공격적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중간 공격적인 투자자 중에서도 또 중간 정도 2,300을 매도하고 2,200을 매수하고 100포인트 정도 뛰었습니다. 자, 보시면 상중하, 상은 150포인트 뛰었고 중은 100포인트 행사가 차이입니다. 100포인트 간격을 벌려놨고 하는 50 행사가 간격을 띄워놨습니다. 이렇게 행사가 간격이 좁을수록 좀 더 안정된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중도적인 투자자. 마찬가지로 이 중도적인 투자자도 상중하로 나눴습니다. 먼저 이 똑같이 2,200을 매도 잡습니다. 2,200을. 그래가지고 상은 중도적인 투자자 중에서도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신 분들. 상은 얼마? 이것도 150포인트 뗐습니다. 근데 중도적인 투자 중에서도 가장 리스크를 좀 덜 안고 하실 분들. 얼마? 2,200을 매도 잡고 2,150을 매수 잡았습니다. 행사가를 50포인트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도적인 투자자 중에서도 중간 정도 리스크를 감안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2,200을 매도 잡고 2,100을 매수, 약 1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보수적인 투자자. 보수적인 투자자도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세 개 나누니까 좀 애매해서. 먼저 보수적인 투자 중에서도 좀 더 리스크를 안겠다. 중간 정도. 똑같이 2,100을 매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얼마? 매수를 2,000 잡습니다. 100 정도 행사가를 띄어요. 그런데 더 리스크를 안 지고 싶다. 떠안지 않고 싶다. 그러면 얼마? 50포인트만 뛰는 겁니다. 지금 잘 뭔가 좀 이해하신 분들은 매도 행사가와 매수 행사가가 좁을수록 더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골드 강세프 스프레드 첫 번째, 공격적인 투자 중에서 가장 리스크를 좀 덜 떠안겠다. 어떻게? 간격을 매도 행사가와 매수 행사가 간격을 좁힙니다. 2,300을 매도 잡고 2,250을 매수 잡습니다. 지금 현재 2,384 이 차트는 제가 오늘 찍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2,384 어젯밤입니다. 어젯밤 84인데 2,300 여기서 80포인트 아래 2,300을 매도 잡고 여기입니다. 50포인트 뛰어가지고 2,250을 매수 잡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격과 증거금 살펴보겠습니다. 강세
골드 강세 풋스프레드 첫 번째 거 진입 포지션 풋옵션 행사가 2,300을 매도합니다. 가격은 27.2, 즉 2,720달러. 50포인트 떼가지고 더 아래 행사가를 매도 진입한 행사가보다 더 아래 행사가를 매수 잡습니다. 2,250 매수 잡으면 가격이 13.6입니다. 1,360달러. 그런데 매수는 프리미엄을 매도자에게 주고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마이너스로 표시했습니다. 요 두 개를 더하면 프리미엄 합입니다. 13.6, 1,360달러. 그런데 요 두 개 포지션 2,300 매도와 2,200 매수 증거금 합성 증거금입니다. 합성 증거금. 여기 굳이 말하면 합성 증거금. 얼마냐? 5,271달러. 이걸 이제 성공 시 예상 수익률을 봐보니까 약 25% 됩니다. 한 달 기준으로 47일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16.46%. 꽤 높습니다. 왜? 공격적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격적으로 진입한 것 중에서도 좀 가장 낮게 진입한 경우도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나와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공시입니다. 확정이 아닙니다. 증거금과 수익률은 가격은 날마다 바뀝니다. 근데 처음 진입할 때 대략 이 정도 증거금이 드는구나. 이 정도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것만 있어도 엄청난 효과입니다. 예상 수익률을 알고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공시란 게 뭐였죠? 절대 만기 때 골드 가격이 2,300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공격적인 투자자 중에서도 중간 정도 리스크, 중입니다, 중. 2,300 매도 잡고 여기서 100포인트 떼가지고 2,200을 매수 잡습니다. 자, 2,300은 가격은 똑같습니다. 27.2. 2,200을 매수 잡아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6.4입니다. 두 개 프리미엄을 합합니다. 그러니까 얼마요? 20.8. 2,080달러입니다. 방금 위에서 첫 번째 설명한 것보다 프리미엄이 훨씬 더 높습니다. 간격을 100포인트 띄니까. 증거금은 증거금은 똑같네? 그렇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증거금이 약간씩 달라요. 근데 해외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하고 또 앞으로 설명할 건데 아직 HTS 시스템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요 증거금 2,300 기준으로 증거금 잡아버려요. 그래서 5,271달러 증거금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예상 수익률은 얼마냐? 성공 시 예상 수익률은 39.46%, 한 달 기준으로 25%입니다. 첫 번째 하보다 더 높죠? 이번에 똑같은 공격적인 투자자 중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진입할 경우에 상입니다. 2,300 매도 잡고 여기서 얼마? 150포인트를 뛴 2,150을 매수 잡습니다.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성공할 경우에. 2,300 매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27.2. 그런데 2,150은 가격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야? 프리미엄 합하니까 24.2, 2,420달러. 그런데 증거금은 똑같아요. 왜? 요 2,300 기준으로 증거금을 잡기 때문에. 성공 시 예상 수익률은 45.91달러. 엄청나죠? 한 달 기준 29.30%입니다. 나중에 요걸 다시 정리할 겁니다. 옵션 매도, 해외 옵션이든 코스피 옵션이든 옵션 합성 전략, 매도 위주 합성 전략입니다.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요? 예상 수익률을 알고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상 수익률을 알고 진입할 수 있다. 이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동시에 나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리스크를 많이 안을 것이냐, 적게 안을 것이냐, 그걸 알고 진입한다는 거. 이제 앞으로 자료가 몇 개 더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중도적인 투자자. 좀 공격적이냐, 중도적이냐, 보수자 중에서 보수적이냐에서 중도적인 투자자. 이 중도적인 투자자도 세 가지 나왔습니다. 상중하로. 하, 가장 리스크를 좀 덜 안고 싶은 분들. 2200을 매도 잡고 여기서 50포인트 그 아래 행사가를 2150을 매수 잡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풋옵션 행사가 2200을 매도합니다. 가격은 6.4, 640달러. 현재 2355입니다. 이럴 경우에 등가격이 풋옵션 행사가 2150, 가격은 3.0, 300달러. 두 개 합하니까 3.4. 프리미엄 합이 340달러입니다. 증거금이 중요합니다. 2200만 있으면 증거금이 돈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개 합성하니까 매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좀 해지가 되는 거예요.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금이 줄어들어요. 네이키드 2200 매도보다 요 증거금이 줄어들 겁니다. 위에 자료 있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증거금은 3,565달러. 성공 시 예상 수익률은 9.53%. 한 달 약 6%. 한 달 6%도 큽니다. 결코 작지 않아요. 이번에는 중도적인 투자자인데 이번은 또 그중에 중간 정도 리스크를 감안하는 분들. 2200을 매도 잡습니다. 여기서 100포인트 띄어가지고 2100을 매수 잡습니다. 2200은 가격 6.4 똑같습니다. 2100 매수 가격이 1.5, 즉 150달러. 두 개를 합하니까 얼마? 프리미엄 합이 4.9달러입니다. 즉 490달러. 증거금은 똑같이 3,565 똑같아요. 2200 기준이니까. 예상 수익률은 13.74%. 8.77. 위에 것보다는 좀 더 높죠? 이번에 똑같은 중도적인 투자자인데 좀 리스크를 좀 더 안는 분들. 지금 2100 잠시만요. 상입니다. 중도적인 투자자 중에서도 리스크를 좀 더 수익을 많이 내고 싶은 분들. 2200을 매도 잡고 여기서 얼마? 150포인트 띄어가지고 2050을 매수 잡습니다. 간격이 많이 띄어졌습니다. 간격이 좁을수록 매도와 매수 간격이 좁을수록 리스크가 적고 간격이 넓을수록 리스크는 큽니다. 대신 간격이 좁으면 수익률은 작고
간격이 넓으면 수익률은 높고 성공 시 자 2200 매도는 6.4 똑같습니다. 2050은 가격이 많이 낮습니다. 80달러. 근데 프리미엄 합은 5.6, 560달러. 증거금은 똑같습니다. 3,565달러. 예상 수익률은 15.70, 한 달 기준 10.02. 위에 두 개 거보다 훨씬 더 높죠. 지금 예상 수익률이. 한 달 10%면 엄청난 겁니다. 근데 고민해 보십시오. 2200 차트 보면서 현재 2384인데 2385로 할까요? 그냥 85. 2385 정도 되는데 여기서 2200까지 내려올 것이냐? 한 180포인트 정도. 여기입니다. 여기. 47일 동안.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기준을 2200을 매도 기준 잡고서 이제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다시 또 매수 가격을 50포인트 뛰거나 100포인트 떼거나 150포인트 떼거나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수적인 투자자 두 가지 한번 분리해 봤습니다. 하와 중으로. 현재 238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2100 여기입니다. 여기. 엄청 멉니다. 2100을 매도 잡고 여기서 50포인트만 떼서 2050을 매수 잡습니다. 간격을 좀 많이 좁혔습니다. 2100 매도 가격은 자 1.5입니다. 150달러. 2050 가격은 매수입니다. 80달러. 두 개 합하니까 70달러. 프리미엄 합이 70달러 작습니다. 그런데 증거금이 얼마냐? 이 두 개 합성이니까 2100 매도와 2050 매수하니까 약 2000달러 됩니다. 성공 시 예상 수익률은 얼마냐? 3.49. 한 달 수익률 2.23%. 자, 한 달 수익률 2.23% 결코 작은 거 아닙니다. 어디서 이런 수익률 줍니까? 단 조건이 뭐라고요? 성공 시. 여기서 성공이라는 게 뭐라고? 골드 가격이 만기일 날 2100까지 현재 2384인데 2100까지만 하락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포지션 대응은 또 나중에 하면 돼. 갑자기 급락했어. 손절한다?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2100 절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진입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진입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수적인 투자자 중에서도 좀 중간적인 투자자. 똑같이 2100을 매도 잡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 2000을 매수합니다. 즉 100포인트 떼가지고 2000을 매수합니다. 좀 수익률을 보수적이지만 수익률을 좀 높이고 싶어. 2100 1.5입니다. 150달러. 2000 가격이 얼마였느냐? 매수 잡습니다. 0.5. 마이너스 0.5입니다. 더하니까 1.0, 즉 100달러입니다. 증거금 2000달러 똑 비슷합니다. 위에 거다고. 예상 수익률은 4.99%, 한 달 3.18%, 한 달 3%입니다. 이게 안정적이다. 절대 현재 골드가 47일 동안 2100까지 하락하지 않을 것이 예상하면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3% 예상하고서. 3%. 결코 작은 수익률이 아니라는 거. 자, 다시 한번
투자자 성향에 따른 예상 수익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자, 공격적인 투자도 세 가지 분류했죠. 하, 중, 상 이런 식으로. 하는 2300과 2250, 즉 50포인트 뛰었고, 중은 요 매도와 매수 행사가를 100포인트 뛰었고, 상은 매도와 매수 행사가를 150포인트 뛰었습니다. 당연히 요 간격이 좁을수록 수익률은 작지만 더 안정적이라 했습니다. 간격이 넓을수록 더 위험하지만 수익률은 높다고 했습니다. 자, 성공시 예상 수익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습합니다. 한 달 16%, 중은 한 달 25%, 상은 한 달 29%. 이걸 한번 비교하시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정도면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일 수도 있고, 공부 차원에서 요 2,300을 매도 잡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곧바로 2,200, 90을 매수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간격 차이가 좀 있으면, 약간만 있으면. 또 2,300을 매도 잡았으면 2,280을 매수, 20포인트 떼고, 이거 10포인트 떼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공부 차원에서 지금 제가 50포인트, 100포인트, 50포인트, 100포인트, 150포인트 이렇게 안내 드린 것이지, 누구는 10포인트만 뗄 수 있고, 누구는 20포인트 뗄 수 있고, 다양하게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전략이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닙니다. 자, 기본적인 예만 보여주는 겁니다. 중도적인 투자자 2,200을 매도 잡고 50포인트 뛰어서 2,150을 매수 잡고 100포인트 뛰어서 2,100을 매수 잡고 100포인트 뛰어서 150포인트 뛰어서 2,050 매수 잡았습니다. 하, 중, 상 리스크 좀 덜 있습니다. 한 달 수익률 6%, 좀 리스크 중간 정도로 하니까 한 달 8%, 8.7%. 좀 더 중도적이면서도 욕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수익률이 10% 이렇게.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 유형에 속하겠는가? 내 투자자 성향은 어느 쪽인가? 보수적인 투자자 2,100을 매도 잡고 50포인트 뛰어서 2,050을 매수 잡습니다. 100포인트 뛰어서 2,100을 매수 잡습니다. 보수적인 투자자 리스크 좀 덜 안는 사람은 한 달 수익률 2%. 좀 더 중간 정도로 하신 분들은 한 달 수익률 3%. 자, 이거. 한 달 수익률 2%, 3%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후에는, 2년 후에는, 3년 후에는. 처음부터 10%, 20%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접근해도 됩니다. 천천히. 단 이제 차트 보는 눈 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도 지난 시간 강의한 것하고 비슷합니다. 아마 계속 반복할 겁니다. 같은 자료를 가지고. 강세 풋스프레드 대응 전략입니다. 자, 당연히 강세 풋스프레드는 선물이 오를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물이 하락해버려. 급락할 수 있고 혹은 서서히 하락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럴 때 예상과 반대로 선물이 급락할 경우에 손절할 것이냐 물타기 할 것이냐 고민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매도 진입한 행사가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진입 당시 그때부터 대응 방안을 생각해 놔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지? 라고 막 우왕좌왕하면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나 이런 경우라면 손절할 거야. 나는 물타기 할 거야. 라고 고민하고 처음부터 진입하셔야 됩니다. 자, 강세 풋스프레드 대응 전략. 자, 손절할 경우에 매도 진입한 행사가 가격이 2배, 이게 200% 원칙이라 했습니다. 또는 3배, 300% 원칙. 매도 진입한 행사가 가격을 기준으로 200%, 300%가 되면 매도뿐만 아니라
매수도 모두 청산합니다. 매수도. 그런데 자, 당연히 매도에서는 손실이겠죠. 매도 진입한 행사가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매수 진입한 행사가에서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실은 총 손실은 별로 크지 않아요. 네이키드 매도 진입한 것과 비교해서 총 손실은 매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는 당연히 플러스니까 급락할 경우에는. 그래서 총 손실은 별로 크지 않다는 거. 그런데 물타기의 경우 만기 때 절대 매도 행사가 가격까지는 선물이 하락하지 않을 것을 예상한다면 한번 물타기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냥 물타기 안 하고 그냥 기다린다. 이게 확신할 수 있다면, 만기 때 절대 매도 행사가 가격에 선물이 하락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오지 않으면 그냥 물타기 할 수도 있고 그대로 기다릴 수 있고. 근데 수익을 좀 더 내려 그러면 한번 물타기 해보는 것도 괜찮고. 이런 경우는 어떨 경우일까요? 아마 이런 경우일 겁니다. 이 정도. 2100. 지금 2355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 150포인트, 250포인트 아래, 250포인트 아래인 2100까지 오겠느냐? 얼마 동안? 47일 동안. 이렇게까지 올 거냐?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경우는 한번 기다리거나 물타기 고민하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예를 들어서 2300 매도 포지션 잡았습니다. 그리고 뭐 2200이나 2100을 매수 잡았을 때 이런 경우 물타기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이미 가격은 등가 아래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타기 하는 경우와 혹은 기다리는 경우, 손절하는 경우 처음부터 고민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도 계속 같은 말입니다. 코스피 옵션과 비교 시 가장 큰 차이점은 증거금입니다. 우리가 아까 2,300을 매도 잡고 뭐 2,250을 매수, 또는 2,200을 매수, 2,150을 매수 잡았을 때 증거금이 똑같았죠. 세 가지가 다. 근데 국내에서는 다 다릅니다. 여기 증거금은 낮아요. 여기 증거금은 좀 더 싸고, 좀 더 비싸고, 여기 증거금은 더 비싸고. 그런데 현재 해외 옵션 시스템에서는, 국내 증권사 시스템에서는 증거금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이 좀 있어요. 국내하고 비교해서. 나중에는 제가 기회 있으면 국내 코스피 옵션 가지고 본격적으로 강의할 겁니다. 여러 번. 그것도 이제 코스피 옵션도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많아요. 증거금 차이에서. 자금 활용 측면에서 해외보다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국내 코스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할 겁니다. 증거금이 많이 잡히는 단점이 있지만, 자, 예상과 달리 선물이 움직일 경우, 즉 선물이 하락할 경우에 매도 해지로 뭐가 있어서, 매수가 있어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매매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강세 풋 스프레드 또는 약세 콜 스프레드. 매수와 매도 섞는다는 게, 매도 위주 플레이지만 매수가 있어가지고 심리적으로 좀 안정된 상태에서 매매에 임할 수 있다는 거. 손절을 하더라도 손실이 크지 않다는 거. 이게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세 풋 스프레드 오늘 강의 마쳤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몇 가지 차트, 중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가 많았잖아요. 코스피보다는 S&P. 이게 이 파란 음봉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하고 나서 급락했습니다. S&P 마찬가지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요 수요일 날. 10년물 채권 엄청 급락했습니다. 10년물 채권. 통화도 마찬가지예요.
골드도 급락했어요. 그날따라 골드도. 자, 호주 달러. 금융 상품은 다 하락했습니다. 호주 달러 최근에 가장 큰, 이게 더 큰가요? 이게 더 큰 것 같네. 가장 큰 음봉입니다. 수요일 날. 유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음봉. 엔화 최근래 이거 가장 컸고요. 가장 컸습니다. 모든 금융 상품이, 자, 금리 인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6월 달부터 해서 올해 3번 정도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 좋게 나오니까 올해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하면 12월 달에 한 번 할 수 있겠다. 6월 달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채권 같은 경우 보시면 계속 지금, 원래 제가 최근에 강의에서 지금은 채권의 시대, 상승을 봤었는데 지금은 좀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락도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금리 인하가 언제 될지 몰라.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생산자 물가지수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좀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급등했습니다. S&P, 나스닥도 더 급등했고, 나스닥은 애플 때문에, 애플이 올라서 반도체,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채권은 아직 더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통화도 지금 상대적으로 약간 채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상승했어요. 금융상품은 목요일에는. 유로는 또 하락이, 유로가 동결입니다. 금리가. 그래서 뭐 하락했었고, 엔화도 거의 보합이네, 보합. 지금 이제 큰 이슈는 지나갔어요. 큰 이슈는 지나가고, 이제 이번 주부터 과연 이 하락한 금융상품들이 같이 오를 것이냐. 자, 우리는 옵션 매도 위주 플레이입니다. 상품 가격이 오르든 하락하든 전략만 잘 세우면 얼마든지 좋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략입니다. 지금 지난 시간부터 계속 제가 전략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 푸스프레드. 하단에 QR코드 이용해서 저희 플랫폼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한 자료를 방송 끝까지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뭐 자료도 간직하면서, 자료 보면서 유튜브 음성을 계속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우연하게 이 방송 처음 들으신 분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분들 계셔요. 한번 공부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분야입니다.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해외 옵션 합성 전략은 예상 수익률을 알고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상 수익률을 알고 시작할 수 있다. 그 어떤 투자도 예금 빼놓고는, 정기 예금 빼놓고는 예상 수익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강이나마, 완벽한 거 아닙니다. 처음 진입할 때 대강이나마 예상 수익률을 어느 정도 알고 매매를 시작할 수 있다는 요 해외 옵션 합성 전략. 반드시 한번 공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자료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